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가 최근에 버린 3가지가 있는데요. 버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참 좋다는 걸. 올해는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신다면요. 이것부터 버려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가득가득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고 삽니다. 근데 제가 그러다가 작년에 한번 안에서 빵 하고 터져버렸거든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이 움켜쥐는 건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제가 놓지 못했던 것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버릴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왔던 3가지를 물건, 그리고 관계, 습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입니다. 불안해서 산 것들, 불안템. 예전 콘텐츠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언젠가부터 물건이 저를 잡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때문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하나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샀던 물건들이었거든요. 필요한 것 같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 언젠가는 쓸 것 같았던 것들이요. 그러다 작년에 의식적으로 좀 소비를 줄여야겠다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제가 힘들거나 불안할 때 유독 물건을 더 많이 들여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뭐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불안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어떤 물건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뭐 그릇, 정리 도구, 옷,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좀 사다 두면 좀 마음이 놓이는 것들이요. 옷을 예로 들면요, 사실 한 벌만 사도 충분한데 이거 나중에 입지 않을까? 세일하니까 와 같은 이유로 지금 당장 입을 일이 없는 옷까지 사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도 떼어지지 않은 옷이 몇 달 뒤에 발견됐기도 하고요. 옷장은 가득 차 있는데 아시죠? 막상 입을 옷이 없는, 찾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이 불안한 느낌을 지우기 위한 저만의 일종의 회피 방식, 소비를 통해서 저를 확인받고자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는 사도 되지. 이 물건을 들이면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 물건들로 인해서 포화된 이 저의 공간을 보고 나서 마음먹었습니다. 그만 사야겠다. 특히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아예 쇼핑 앱에 접속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거 하시는 히릿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히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결제 직전에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신기하게도 소비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 물건이 굳이 생각나지 않거나 시간 지나 보니까 필요 없겠다, 안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거는 정말 필요가 아니라 이 심리적인 이유, 불안해서 나온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물건들은 그때 사는 게 훨씬 후회가 적었습니다. 우리 히릿들은 요즘 물건을 필요해서 사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저처럼 좀 돌이켜보니 마음이 좀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소비를 통해 해소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버린 것 2번째, 관계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 스스로 정서적으로 덜 안정되었다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좀 의존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입니다. 원래 좀 건강한 관계라는 게 나를 중심에 놓고 좀 자율적으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 하나하나에 저답지 않은 에너지가 좀 과하게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 신경 쓰이고 불필요하게 확인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 관계 있죠. 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관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도 괜히 끊어내기가 미안해서, 혹은 뭐 상대가 잘해주니까 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만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아무에게도 제대로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오래 함께해온 그런 친구들, 소중한 동료들처럼 에너지를 써야 될 사람들에게는 좀 이미 다른 문제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관계를 놓으면 외로워질까봐, 멀어지면 내가 부족해 보일까봐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어떤 관계들은 애써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제가 내려놓기로 한 관계의 기준은 이런 식이었는데요. 나만 애쓰는 느낌이 점점 더 커지는 관계. 만날 때마다 에너지 소모가 유난히 큰 관계. 나답지 않은 나를 요구하는 관계. 이 관계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다만 지금의 저에게는 조금 과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좀 줄이니까 사람이 줄어들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요. 비로소 저의 중심을 좀 찾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어가야 될 좋은 관계들을 어떻게 더 다져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성숙해진다는 건 나를 잃지 않는 어떤 선을 아는 것이더라고요. 만약에 히릿들도 관계 속에서 자꾸 나를 잃어버리고 중심이 사라진다면요. 이 방법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관계의 중심을 우리에서 나로 옮겨보세요. 제가 버린 3가지 내 마지막 습관은요. 3. 습관. 숫자 내려놓기.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과가 바로 나와야 한다는 강박이었는데요. 이제서야 고백하는 저의 속이야기 하나. 히든 채널이 얼마 전에 7주년이 됐더라고요. 와, 시간 정말 빠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보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스스로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나는 인정받음에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의는 몇 건을 했는지, 책은 몇만 부 팔렸는지, 영상 조회수는 얼마나 나왔는지와 같은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숫자로 저를 증명하려는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어떤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려는 거예요. 수치화를 시켜서 이 정도를 했구나, 잘했다, 이 정도를 했네, 못했다 처럼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정량적, 정성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요. 조회수가 높진 않지만 의미 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저의 영상들을 제가 아직도 애정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숫자를 좀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고 있던 것들, 말만 해왔던 시도들을 조금 덜 겁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회수가 폭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크더라고요. 최근에 올린 매력인물사전이라는 코너에 은중과 상현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도 댓글이 꾸준히 달려요. 따뜻하고 성찰이 담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달립니다.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조용히 봐주시다가 공감 가는 얘기에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라디오를 만들던 PD, DJ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회사에서 PD였던 저에게 진행자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그때 아무도 듣지 않는 주말 새벽 6시 방송이었거든요. 다들 아직 주무실 시간에 라디오를 송출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야 하는 우리 부지런한 이웃분들일 거라고요. 택시기사님뿐만 아니라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셔야 하는 사장님들, 우리 수험생분들까지요. 그래서 새벽잠을 이겨내고 하루를 열고 계신 그분들께 어떤 응원과 또 감사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단 한 분이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나 선곡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얻으셨다면 그걸로 됐다. 그리고 이후에 문자가 오고 라디오 앱에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소수지만 힘이 나신다는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 새벽 방송을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전에는 이런 토크 포맷이 많지 않고 다들 좀 먹방이나 큰 카테고리 영상들이 잘 될 때였습니다. 예능 같은. 제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소수여도 괜찮다고요. 그리고 댓글이 조금씩 달릴 때마다 그걸로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성과 지표를 없애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성과에 매달려서 나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습관을 좀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내려놓고 나니까 조금 더 용감해지고 저다운 컨텐츠를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히릿들하고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숫자보다는 좀 더 의미를 찾고 초심을 유지하는 그런 유익한 채널로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히릿들도 혹시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저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런저런 얘기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서로 지치지 않도록 말이죠. 사실 오늘 얘기했던 세 가지는 불안에서 시작됐지만 버리고 나니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진 것들입니다. 우리 새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좀 나를 다듬고자 하는 히릿들에게 제 얘기가 약간의 힌트가 되었길 바라며 오히려 버리고 나니 채워지는 그런 한 해로 함께 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잔소리 코너 자꾸 주저리 말하게 되지만 그게 매력이라고 한번 우겨볼게요.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함께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히릿들께 새삼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